앞에서 만든 인터페이스 그리고 클래스를 이용을 해갖고 객체를 만들고 이거를 다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들을 코드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아이페어러블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참조 변수를 만들어서 각각의 객체를 참조하게 됩니다. 자, 메인 메소드입니다. 자, 여기에 리스트 배열을 정의하는 부분이 나오네요. 자, 우선 할당 연산자의 오른편부터 수행을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리스트 배열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몇 개를 만들까요? 자, 여기에 개수가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나오는 이 집합 표시 안에 있는 요소들의 수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자, 요소들의 수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자, 그러면은 리스트 배열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4개의 크기를 갖는 배열을 만듭니다. 리스트 배열이 되겠죠. 그리고 이 각각에 들어가는 요소, 이 타입은 아이페어러블 인터페이스 타입입니다. 인터페이스 타입. 자, 그것을 정의한 거예요. 각각의 요소들에 들어가는 타입. 그것을 지정을 한 것이 이 꺽쇠 표시 안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요소들은 아이페어러블 타입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집합 표시로 표시된 이 부분으로 들어가서 new, 또다시 new가 나오네요. 자, 객체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자, 인보이스 클래스 타입을 통해서 객체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인보이스에 있는 멤버들, 그리고 인보이스에게 상속해준 클래스의 멤버들. 자, 그 멤버들이 모두 들어갑니다. 자, 이때 인보이스 멤버들 들어갈 거고, 그리고 인보이스에게 상속해준 오브젝트 클래스의 멤버들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생성자가 여기에 있는 4개의 인수를 가지고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생성자. 그리고 기반 클래스에 있는 생성자를 호출해서 초기화를 하겠죠. 자, 인보이스인 경우에는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오브젝트 클래스 내에는 메소드와 프로퍼티만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하는 생성자는 디폴트 생성자입니다. 자, 이 안에 모든 인스턴스 변수와 프로퍼티를 초기화를 끝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인보이스, 마찬가지 과정입니다. 자, 객체를 만들어요. 만들고 조금 전과 같이 멤버들을 모두 복사해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4개의 인수를 가지고 인스턴스 변수 그리고 프로퍼티를 초기화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샐러리드 임플로이. 자, 똑같이 메모리를 만듭니다. 메모리를 만들고 샐러리드 임플로이에 있는 모든 멤버 복사해 놓고 샐러리드 임플로이의 기반 클래스인 임플로이 클래스, 추상인 클래스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모든 멤버들을 복사해 놓습니다. 물론 임플로이 클래스의 기반 클래스인 오브젝트 클래스 멤버들도 모두 복사해 놓죠. 그리고 4개의 인수를 갖고 파생 클래스에 있는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파생 클래스는 위쪽에 있는 임플로이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해요. 그리고 오브젝트 클래스에 있는 생성자를 호출. 순차적으로 초기화를 끝내놓고 난 다음에는 이 객체 속에 있는 인스턴스 변수, 프로퍼티 모두 초기화가 끝납니다. 마찬가지로 샐러리드 임플로이 마지막 네 번째 있는 것. 자,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객체를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은 조금 전에 만든 앞쪽에서 만든 이 리스트 배열 속에 이 객체들을 추가를 시킵니다. 그럼 이 객체가 이 안으로 그대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 요소에서는 각각의 객체의 주소값이 들어와요. 자, 만약에 이 첫 번째로 만든 이 객체 주소값이 OX111, 그 다음에 OX2, OX333, OX444. 자, 여기에 있는 주소값이 각각의 요소에 들어갑니다. OX1111, OX2, OX333, OX444. 주소값이 들어가요.
자, 주소값이 들어간다는 말은 이 안에 있는 요소, 즉 이 위치가 참조 변수가 된다는 말이 되죠. 그래서 각각에 해당되는 주소의 객체를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리켜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요 두 개의 객체의 클래스 타입은 인보이스 타입이고 나머지 두 개는 셀러리드 임플로이 클래스 타입의 객체입니다. 자, 그것을 요소의 타입이 뭐라고 했죠? iPairable 인터페이스 타입이라고 했습니다. 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갖고 여기에 있는 각각의 객체를 참조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끝난 것이 할당연산자의 오른편이 끝났습니다. 이제 왼편을 해야 되겠죠. 자, iPairable 오브젝트 참조 변수입니다. 참조 변수. 이 참조 변수의 타입은 뭘까요? 리스트 iPairable 타입입니다. 즉, 여기 바라고 쓰이는 키워드 이거 대신에 여기서부터 리스트부터 여기 꺽쇠 표시 앞에 있는 부분까지 바 타입은 요 괄호 안에 있는 이 타입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참조 변수가 배열, 리스트 배열의 0번째 요소를 참조하게 되죠. 앞에서도 얘기를 했고 8장에서 배열에서도 얘기했지만 배열의 첫 번째 요소는 0번입니다. 그 다음에는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이 되겠죠. 마지막 3번 객체는 3번에 있는 요소,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것은 마지막에 만든 요 객체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요소 내부에 있는 타입은 iPairable 인터페이스 타입, 그리고 이 참조 변수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셀러리드 임플로이 이 객체를 참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for each가 나오네요. 8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컬렉션 속에 있는 모든 요소를 0번째부터 순차적으로 읽어오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iPairable 오브젝트 뭐죠? 요거죠. 자, 이 리스트 배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뭐죠? OX111. OX111을 읽어옵니다. 어디에? 여기에. 왼편으로 읽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바 타입이 뭘까요? 읽어온 값의 타입은 여기 있는 것처럼 iPairable 인터페이스 타입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바는 iPairable 타입이 되겠죠. 자, 들어갑니다. 여기에 iPairable 참조 변수예요. 즉 iPairable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된 참조 변수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생략한 게 있네요. 자, iPairable OX111 0번째 요소의 값을 읽어봤다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참조 변수가 하나 더 만들어지고 payable 즉 여기에 있는 참조 변수와 똑같은 것이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얘가 OX111 값을 갖고 있죠. 따라서 요 0번째 객체를 가리킬 수 있게 됩니다. 자, iPairable 뭘 가리키나요? 요 객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참조 변수 단독으로 존재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죠? 출력할 때 toString 메소드가 호출이 돼요. 그러면 iPairable 참조 변수를 통해서 이 객체 속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갈까요? 기반 클래스에 있는 toString으로 갑니다. 오브젝트 클래스에 있는 toString으로 가요. 그런데 이 toString이 버추얼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생 클래스 쪽으로 살펴봅니다. 살펴봤더니 여기 toString이 오버라이드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iPairable 참조 변수를 통해서 이 파생 클래스에 있는 toString 메소드가 호출돼서 그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게 됩니다. 또 하나 payable 뭐죠? 요겁니다. iPairable 클래스 참조 변수 iPairable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 갖고 이 안에 있는
get payment 이쪽으로 접근해서 값을 읽어옵니다. 자, 그게 끝난 다음에 다시 두 번째로 반복이 되겠죠. 두 번째, 첨자는 1번째입니다. 첨자는 1번째. 자, 그러면 여기에 OX22가 값이 할당이 될 거예요. 기존에 있던 OX111은 지워버리고 OX22가 값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기존에 OX11을 가리키고 있던 건 이걸 끊고 OX22 값이 들어가고 그 값에 의해서 요 놈을 참조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iPairable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서 문자열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서 기반 클래스로 먼저 가서 확인하고 버추얼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즉 파생 클래스에 있는 toString 메소드가 호출이 됩니다. 자, payable get amount. 자, payable 얘가 가리키는 객체에 payable 메소드 호출돼서 결과가 나와요. 자, 이제는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반복이에요. iPairable 컬렉션 속에 있는 세 번째, 즉 첨자로 얘기를 하면 두 번째 그 값을 읽어서 요 payable 참조 변수에 할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죠. OX333. 그러면 payable에는 OX333이 기록이 될 거예요. 자, OX333 어디가요? 기존에 있던 요 첨자 1번째를 끊고 payable은 요 세 번째로 접근하게 됩니다. 가서 기반 클래스에 있는 toString 호출, 버추얼이네.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toString을 호출합니다. 근데 여기 오버라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버라이드 돼? 그러면 또 다른 파생 클래스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toString 메소드가 다형성에 의해서 호출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도, 즉 for each가 마지막 네 번째 바퀴를 도를 때 세 번째 첨자에 있는 값을 읽어서 payable에 할당하게 됩니다. 그럼 payable은 기존에 있던 OX333 이게 아니라 OX444가 되겠죠. 자, 그 말의 뜻은 payable이 기존의 OX333 객체를 가리켰던 걸 끊고 여기에 있는 OX444 객체를 참조하게 됩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toString 메소드와 그리고 getAmount 여기 있는 getPaymentAmount 메소드를 호출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for each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 안에 있는 지역 변수가 사라지겠죠. 지역 변수 뭐였죠? payable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payable 요 참조 변수도 메모리에서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이 객체와 이 배열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그림으로. 리스트 배열 객체 내에 있는 4개의 요소가 참조하고 있는 객체. 자, 그 가운데 0번째와 3번째가 참조하고 있는 객체에 대해서 그림과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0번째 요소가 참조하고 있는 객체예요. 리스트 배열에 0번째 첨자가 가리키고 있는 객체는 보시는 바와 같이 오브젝트 클래스의 모든 멤버와 그리고 인보이스 클래스에 있는 모든 멤버가 복사돼서 들어간 형태입니다. 자, 복사되고 난 다음에 생성자가 호출된다고 했죠. 0번째 어떤 인수가 전달되는지 볼까요? 여기는 4개의 인수가 생성자의 매개 변수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자, 전달되던 걸 갖고 여기에 프로퍼티 그리고 인스탄스 변수의 값을 초기화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객체가 완성이 되고 0번째 첨자 요소가 이 객체를 참조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배열 리스트 내 각각의 요소의 타입은 iPairable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만든 겁니다. 자, 요것을 통해 갖고 객체 속으로 가서
get payment amount 요거를 호출합니다. 자, 호출돼서 바디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컨텐트 T, 즉 프로퍼티입니다. 단독으로 있기 때문에 get으로 가요. get으로 가서 여기에 인스턴스 변수에 있는 컨텐트 값을 읽어옵니다. 읽어온 거를 리턴해줘요. 리턴 받은 값과 그리고 price per item, 프로퍼티입니다. 마찬가지로 단독으로 있기 때문에 get으로 가서 그 get은 인스턴스 변수 여기 있는 값을 읽어와서 리턴해주게 될 거예요. 그 리턴 받은 두 개의 값을 곱해서 그 결과를 데시멀로 리턴하게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번, 2번째 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있던 3이라는 첨자 속에 있는 요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있는 것, 즉 16번째 줄에 해당되는 요 클래스 타입으로 만든 객체가 되겠죠. 리스트 배열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3번 첨자입니다. 세 번째 첨자. 자, 이 세 번째 첨자가 가리키는 이 객체의 구성을 살펴봅시다. 자, 여기 있네요. 세 번째 첨자가 가리키고 있는 객체 보시는 바와 같아요. Salaried Employee 모든 멤버, 그리고 이 클래스의 기반 클래스인 Employee 클래스에 있는 모든 멤버, 그리고 Employee의 기반 클래스인 Object 클래스 모두 객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멤버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생성자. 자, 여기서 보면은 뭘로 되어 있죠? 리사 반스 888 1200. 자, 4개의 인수를 가지고 그 인수를 여기 있는 각각의 매개 변수에 할당하게 됩니다. 할당 받은 것 가운데 앞에 있는 3개를 추려갖고 베이스에 보내게 됩니다. 베이스의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는 거죠. 어디 있죠? 여기 있습니다. 자, first name, last name, social security number 3개를 보내서 여기에 인스턴스 변수, 프로퍼티를 초기화를 할 거예요. first name이 들어왔습니다. 리사 들어온 거를 여기에 할당하게 됩니다. 자, 이게 모두 끝났습니다. 자, 되돌아와서 여기 나머지 네 번째 있던 weekly salary라는 매개 변수에 있었던 값을 읽어서 프로퍼티에 할당합니다. 프로퍼티 할당 연산자의 왼편에 있어요. 그러면 set으로 간다고 했죠. 그리고 오른편에 있던 것은 value로 간다고 했습니다. 자, value에 있는 값 1200 읽어서 weekly salary, 즉 여기에 인스턴스 변수에 할당합니다. 자, 그럼 객체가 완성이 됐어요. 이 객체를 리스트 배열 속에 있는 세 번째 첨자 속에 할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객체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잘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요거를 통해 갖고 요 세 번째 첨자를 통해 갖고 객체 속으로 가서 get payment amount 요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바디 안으로 들어가요. 갔더니 earnings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earnings는 어디로 갈까요? 요 바로 위에 있던, 즉 같은 클래스의 멤버 쪽인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갔는데 abstract 메소드입니다. 미완성된 메소드요. abstract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다형성이 적용돼요. abstract 키워드가 있는 걸 보고 파생 클래스에, 즉 여기 salaried employee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멤버들 가운데 earnings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earnings 여기 있네요. 여기. 즉 여기에 있는 earnings가 호출이 되는 겁니다. 호출돼서 weekly salary 1200을 읽어와서 리턴해줘요. 리턴. 그 리턴이 이쪽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세 번째 첨자 속에 있는 참조 변수를 통해 갖고 객체 속으로 가서 get payment amount 메소드를 호출하고 바디 안으로 가서 earnings를 호출하게 되면은 같은 클래스 내에 있는 earnings로 먼저 갑니다.
갔는데 업스트랙트 키워드가 있어요. 그럼 파생 클래스에도 이 earnings가 오버라이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오버라이드 되어 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행되는 거예요. 요게 수행되는 게 아니라 요게 수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클리 셀러리 값을 읽어서 리턴해 준 것을 위치해 놓고 이것을 다시 이쪽으로 리턴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get payable 오브젝트 세 번째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이 참조 변수를 통해 갖고 여기는 위클리 셀러리 또는 여기는 뭐 다른 멤버들을 호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컴파일 오류가 생깁니다. iPairable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만들어진 참조 변수를 통해서는 오로지 인터페이스 내에 구성된 메소드, 즉 get payment amount 요거 하나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접근할 수 없어요. 다시 한번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참조 변수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다른 객체는 가리킬 수 있습니다. 참조할 수 있어요.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객체 속에 있는 인터페이스 바디 내에 멤버로 선언해 놓은 거, 미완성으로 선언해 놓은 그 메소드 또는 프로퍼티만 호출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멤버들은 절대 호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인터페이스 표시를 해놨습니다.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참조 변수가 만들어지면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 속에 인터페이스에 선언해 놓은 미완성된 메소드, 프로퍼티만 호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을 코드로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iPairable CS, 자, i가 있는 파일이 있으니까 인터페이스를 선언해 놓은 파일이 되겠죠. 확장자는 CS. 자, 여기에 iPairable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선언을 해놨습니다. 인터페이스 멤버를 볼까요? 하나만 있습니다. 미완성된 거예요. 자, 클래스, 추상형 클래스와 마찬가지로 이 abstract 또는 virtual 이 키워드를 삽입하면 컴파일 오류가 됩니다. 앞에 클래스가 아니죠. 인터페이스 이름 앞에 인터페이스라는 키워드가 있으면은 이 안에는 무조건 다 abstract 타입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요 미완성된 메소드 멤버만 현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인터페이스를 iPairable 인터페이스를 클래스에 꼽아 놓습니다. 빨대를 꼽듯이. 자, 인보이스 요게 빨대를 꼽아 놓은 겁니다. 인터페이스를 선언해 놔서 클래스에서 여기에 있는 인터페이스에 있는 미완성된 메소드 또는 프로퍼티를 인보이스 클래스 내에서 구현하라고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자, 인보이스 클래스를 한번 볼까요? 인보이스 클래스. 자, 제일 하단에 iPairable 인터페이스로 꼽아놓은 멤버, 즉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get payment amount 인터페이스로 꼽아놓은 미완성된 메소드를 받아서 인보이스 클래스 내에서 이렇게 바디를 만들었습니다. 구현해놨어요. 반드시 구현해야 됩니다. 만약에 구현해놓지 않고 이것을 지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워버리면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인보이스 클래스는 추상형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추상형 클래스. iPairable 인터페이스에 있는 메소드를 여기서 구현해야 되는데 구현해두지 못했어요. 미완성된 겁니다. 이 자체로 인보이스 클래스 자체로 미완성된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콘크리트 클래스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메소드에서 보내준 꼽아놓은 메소드를 반드시 구현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빨대 인보이스 클래스에 꼽아놨습니다. 자, 두 번째 빨대를 꼽습니다. 같은 타입으로 어디에? 인플로이 클래스에
인플로이 클래스에 꼽아 넣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겠죠? 인플로이 클래스 내에서는 iPairable에서 보내준 꼽아 놓은 메소드를 반드시 구현해야 돼요. 여기 있네요. 그리고 인플로이 클래스는 앞에 abstract라는 키워드가 붙였습니다. 자, 여기 어딘가에 추상형 메소드, 추상형 프로퍼티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마찬가지로 get payment amount, 여기 선언해 놓은 것처럼 미완성된 형태로 earnings 메소드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abstract라는 키워드가 붙여 있죠. 클래스에서 미완성된 메소드 프로퍼티를 선언해 놓게 되면은 반드시 abstract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터페이스는 abstract를 삽입하면 오히려 컴파일 오류가 생겨요. 자, 어쨌든 완성된 형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지만 인플로이 이걸 갖고는 객체를 만들 수 없죠. 왜? 추상형 클래스이기 때문에 미완성된 메소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상속받습니다. 누가? 셀러리드 인플로이가. 자, 인플로이를 상속받게 되면 인플로이에 꼽아놓은 빨대, iPairable 이것도 같이 가져옵니다. 같이 가져요. 근데 인플로이 내에서 이미 여기에 있던 get payment amount 메소드를 구현해 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다시 구현해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존에 설명했던 코드 내용과 동일합니다. 자, 이걸 갖고 객체를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ew 메모리를 만들어라. 어떤 메모리? list 배열 메모리를 만들어라. list 배열.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네 개짜리 배열을 만들고 배열 속에 있는 각각의 요소의 타입은 iPairable 타입입니다. iPairable. 그리고 0번째 요소 iPairable 타입의 0번째 요소 거기에는 요 객체의 주소가 들어가고 1번째 첨자 속에는 요 객체의 주소가 들어가고 2번째 첨자 속에는 요 객체의 주소 3번째 첨자 속에는 이 객체의 주소가 들어가고 이 배열 전체를 참조할 수 있는 참조 변수 왼편에 만들어 놓습니다. 이 참조 변수를 통해서 배열 객체의 0번째 요소를 참조하게 될 거예요. for each 컬렉션 속에 안에 있는 요소들을 하나씩 가져와서 요 지역 변수에 할당하게 됩니다. 할당. 자, 할당 받으면 요거는 무슨 타입이라고 했죠? 배열 객체 각각의 요소 속의 타입이 iPairable 인터페이스 타입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읽어와야 되기 때문에 요것도 iPairable 인터페이스 타입이 되는 거예요. 자, 0번째 요소를 참조합니다. 참조해서 들어가요. 자, 참조 변수 하나 갖고는 toString 메소드가 호출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payment get amount 이거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출력해요. 자, 여기서 요걸 가지고 요 타입이 뭐라고 했죠? iPairable 인터페이스 타입. 자, 이걸 갖고 참조 변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점을 했습니다. 여기 나열된 걸 볼까요? 몇 개밖에 없습니다. equal to get dash 요 앞에 있는 4개는 오브젝트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놈들이에요. 아니 equal to get dash code get type toString 이건 오브젝트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 있는 거 get payment amount 이거는 iPairable 인터페이스 내에 미완성된 메소드를 각각의 객체 속에서 클래스 속에서 구해내는 겁니다. 나머지 것들은 안 보여요. 나머지 것들 뭐 first name, last name 이런 거 하나도 안 보입니다. 오로지 iPairable 인터페이스 내에 있는 멤버, get payment amount
요것만 선택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 객체 속에 있는 나머지 퍼블릭 멤버들은 이 참조 변수를 통해서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변환을 해주면 되겠죠. 형변환. 자, 형변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고 있는 것. 자, 페어러블 오브젝트. 0번째 요소가 뭐라겠죠? 0번째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것. 요 객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린 눈에는 알겠죠? 인보이스 타입의 객체라는 걸. 인보이스 타입의 객체를 이 참조 변수, 즉 0번째 요소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타입은 뭐라겠죠? iPairable 인터페이스 타입. 따라서 이걸 형변환을 해줘야 돼요. 자, 우선 그러기 전에 조금 전에 했던 거 마냥 똑같이 해봅시다. 점을 한번 해볼까요? 자, 조금 전 이 하단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get payment amount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 속에 있는 또 다른 퍼블릭 멤버들은 접근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iPairable 인터페이스에 해당되는 멤버, 즉 여기서는 get payment amount죠. 요것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아서 선언할 수 있어요. 물론 위에 있는 하나, 둘, 셋, 네 개 오브젝트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퍼블릭 이것들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크게 보면은 get payment 하나만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걸 바꿔볼까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형변환을 해주면 됩니다. 명시적으로. 다시 형변환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R 밸류 쪽에 인보이스 타입의 요렇게 참조 변수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참조 변수. 자, 그러면 iPairable 인터페이스 타입의 참조 변수를 인보이스로 바꿔서 왼편에 인보이스 타입의 또 다른 참조 변수로 할당하게 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ref 욕하고 점을 한번 해볼까요? 자, 조금 전에 했던 것보다 그때는 get payment 하나만 있었죠. 그리고 오브젝트 클래스의 멤버와 함께. 근데 이제는 이렇게 다양한 파트 디스크립션, 파트 넘버, 파트 퍼플, 아이템, 퀀터티 이런 등등의 객체 속에 있는 나머지 퍼블릭 멤버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인터페이스는 서로 이질적인, 여기서 이질적이라는 것은 뭘까요? 인보이스는 견적서입니다. 그리고 셀러리드 임플로이 이거는 급여예요. 월급. 두 개의 클래스는 굉장히 이질적입니다. 상속관계도 갖고 있잖아요.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있어요. 그렇지만 인터페이스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갖고 서로 이질적인 클래스 내에 빨대처럼 꼽아놓게 되면은 마치 추상인 클래스처럼 참조 변수를 만들어서 각각의 객체를 참조할 수 있게 됩니다. 강의 노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설명이 되어 있고 이 출력 결과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스 코드를 분석을 해갖고 실제 비주얼 스튜디오 상에서 이 출력 결과를 직접 확인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수정 방법을 통해 갖고 좀 내용들을 강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오브젝트 클래스로부터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만약에 특정 클래스의 타입의 객체를 만들어 놨어요. 이 객체를 인터페이스 타입의 참조 변수로 참조한 경우 이 참조 변수를 통해서는 오브젝트 클래스의 모든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getType, toString, getHashCode 이런 등등의 이것들을 오브젝트 클래스에 있는 모든 멤버를 이 인터페이스 타입의 참조 변수를 통해서 접근하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소스 코드 상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상에서 제가 잠깐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것은 .NET 프레임워크 클래스 라이브러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인터페이스들을 간단히 소개를 하고 있어요.
뭐 iPairable, 뭐 iComponent, iDisposable, 뭐 이런 iEnumerator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기 전에 인터페이스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인터페이스는 뭐다? 서로 이질적인 클래스라고 하더라도 마치 추상형 클래스처럼 인터페이스 타입의 참조 변수를 만들어서 서로 이질적인 클래스로부터 만드는 객체를 참조한다. 참조해서 이누머레이터 속에 미완성된 메소드 프로퍼티 이것들을 호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뒷부분 특히 비주얼 프로그램 14장, 15장 여기서 이 인터페이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자, 이제는 12장을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속을 통해 갖고 클래스를 확장하는 방법을 얘기를 했습니다. 즉, 상속을 통해서 파생된 클래스는 기반 클래스에 비해 매우 구체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공통적인 부분들을 기반 클래스에 모아놓고 그거를 상속받아서 파생 클래스가 좀 더 구체화하는 거죠. 기반 클래스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보강된 기능들을 파생 클래스에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속을 통해서 만들어진 클래스 이걸 결국 목적은 객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은 객체를 만들기 위한 클래스를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 이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죠. 결국 만들어진 이 객체를 어떻게 참조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다형성이라는 방법론을 통해서 사용하게 되죠. 다형성이라고 하는 말은 참조 변수를 의미합니다. 자식 객체를 아버지 참조 변수로 참조할 경우 또는 손자 객체를 할아버지 참조 변수가 참조하게 된 경우 자, 이런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어요. 만약에 할아버지 이름으로 참조 변수가 손자 객체를 참조했을 경우 이때는 할아버지가 물려준, 상속해준 퍼블릭 멤버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파생 클래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파생 클래스에 즉 할아버지 이름으로 참조 변수가 손자 객체를 참조했을 경우에도 손자 또는 자식 클래스에 있는 퍼블릭 멤버도 접근하고 싶어요. 그래서 만든 게 다형성입니다. 다형성의 주요 키워드는 abstract, 그리고 virtual, 그리고 override입니다. 이 세 개에 따라서 할아버지 이름으로 참조 변수가 만들어졌을 때 하위 파생 클래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추상형 클래스라는 개념이 나와요. 추상형 클래스는 객체를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즉, 추상형 클래스 내에 멤버들은 abstract 키워드가 붙여진 멤버 하나라도 있으면 추상형 클래스가 됩니다. 추상형 클래스를 통해서는 참조 변수만 만들 수 있어요. 자, 형변환을 하는 과정에서 이스 연산자가 나옵니다. 이스 연산자. 즉, 현재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가 어떤 특정 타입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다운 캐스팅 하기 전에 이 이스 연산자를 통해서 캐스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개의 과정을 하나로 뭉친 게 S 연산자입니다. 그리고 sealed라는 키워드가 나와요. sealed라는 것은 더 이상 상속을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을 통해서는 그 클래스 계층 구조상의 모든 클래스가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서로 이질적인 클래스가 있을 경우, 자, 이 클래스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참조 변수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자, 이것은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는 추상형 클래스와 상당히 유사해요. 자, 그렇지만 추상형 클래스는 클래스 계층 구조상에서 기반 클래스 역할을 해줍니다. 객체는 만들 수 없지만 참조 변수를 통해 갖고 서로 관련이 있는 클래스들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인터페이스는 서로 이질적인 클래스에 마치 추상형 클래스의 참조 변수처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다른 점은 이 인터페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인터페이스 내에 포함되어 있는 메소드들만 참조 변수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 이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2장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